Good afternoon. This is Lincoln. This is Will. 예, 자, 오후 지금 몇 시죠? 한 3시 40분, 50분 이 정도 됐는데요. 위는 조금 피곤하지 않나요? 어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주식도 잘 해주셔가지고. 예. 네, 오늘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네. 오늘은 일단 영어 프랙티스 하는 거를 먼저 요 제목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거 약간은 어려운데, 그냥 제목이요? 예. US seem failing to counter China rising international influence. 예. 그러면 요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중국이 커지는 국제적 영향이 뭔가 이 영향을 주는 거에 실패했다. 카운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처를 하는데 좀 실패를 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 중에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좋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위를 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스탠스를 좀 어떻게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 광이 외교 정책을 펴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면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도움을 많이 줬던 미국과의 관계에 좀 더 선을 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의리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미국 시장 자체가 중국 시장보다 결국 작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니까 두 개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완전히 한 뼘으로 갈라선다면 중국보다는 미국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국은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은 너무 자국 위주의 그런 사상이 좀 강해서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자기네 걸로 갖고 그냥 간다? 그런 소리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만약에 중국이 뭐 우리 걸 받아들이더라도 다 자기 걸로 이렇게 소화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민족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저스티스라는 개념이 무엇이 옳고 그르냐보다 결국은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저스티스를 판단을 하거든요. 중국 민족이 굉장히 프랙티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으로 볼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쪽에 그걸 잘 하지만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스탠스는 미국 쪽에 조금 더 많이 가야 되는 건 맞는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 중국 드라마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중국. 그 다음 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are growing concerns that the United States is failing to counter China's rising power around the world. 잘 읽었어. 예. 좋습니다. 여기서 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growing concern, 그러니까 뭔가 좀 염려가 되는 걸 concern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그런 위기의식이 자라나고 있다 할 때 이 growing concern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패권 경쟁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하고 이제 유럽을 잇는 옛날에 이제 육지로 다니는 거 이제 실크로드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럽까지 실크로드라고 하잖아요. 그 길을. 그거를 시험에 많이 했었는데 그거 용어 있었는데. 이게 BRI는 아니죠. 뭐 용어 있잖아요. 뭐 TP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TTP 그런 거. 네네. 그거는 이제 뭐 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어찌됐든 근데 이제 중국이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항만 이런 거에 엄청난 투자를 해갖고 그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동안 그러니까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현금 쌓인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활용을 해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투자를 해줌으로써 어떤 이 나라하고 관계를 맺어서 인플루언스도 맺고 그 다음에 또 그 기반 시설을 하면서 그 기반 시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동량을 하면서 엄청나게 또 거기서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보면 그 다음 문장 하나 읽어볼까요? 네. For the past 8 years,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has
financed many international projects, including roads, railways, electric power,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 예를 들면 로드 길이라든지 레일웨이 철도라든지 일렉트릭 파워라든지 그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 뭐 이제 통신 시스템 요런 거를 통해서 그런 국제적인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그 나라한테 좀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뭐 이제 쉐어도 하면서 근데 예전에는 원래 미국이 그런 어떤 세계 개발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자본을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면 이태리 같은 경우가 중국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주고 이태리가 그렇게 중국 편을 좀 많이 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요 표현이 되게 좋았어요. 어떤 거요? 헤즈 파이낸스드 요게 제가 좀 알기에는 이게 그 헤즈 계속 그거를 지원을 해왔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왔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8년 정도 됐나가 봐요. 차이나가 이제 그런 거를 펼친지. 그래서 어찌됐든 차이나의 어떤 라이징 인터내셔널 인플루언스를 좀 하는. 근데 과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과연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진짜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하여튼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윌은 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근데 넘어서는 것도 어떤 면에서 넘어서는 게 진정으로 넘어서는지 이런 거에 대한 또 그치. 아규먼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윌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개인적으로 그게 좀 가능하다고 봐요? 어때요? 미국에 가면 안 놔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중국이 지금은 이제 그런 체제인데 이제 점점 그렇게 되면서 뭔가 체제적인 변화도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막 국민적인 열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중국 사람들은 지금 체제로서도 훨씬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 뭔가 좀 그런 중국 내에 그런 정치 제도나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변화의 욕구들이나 열망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근데 좀 저는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중국의 현대 드라마나 뭐 고전 그런 사극 좋아해갖고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뭐 발전을 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발전을 했겠어 그랬는데 드라마 보면 뭐 우리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어떤 면 어떤 것 측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한 측면도 꽤 있어요. 겁나 잘 살아요. 잘 예쁘고 집도. 근데 뭐 그것만 드라마 보고 왜냐면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뭐 굉장히 좋은 집에서 잘생긴 사람들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국도 빈부격차가 심하죠. 근데 신기했던 거는 이게 뭐 상해처럼 되게 잘 산 동네 말고 이게 겉은 허름하게 보이는데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뭐 세트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깨끗하게 잘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위라고는 자녀 교육보다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이제 대학생이나 뭐 대학원생 아니면 취업 준비하는 그런 거. 조카 얘기해도 돼요. 조카 얘기. 요즘에 조카 보는 일이 겁나 많아가지고. 근데 조카가 어리잖아요. 이제 몇 살이죠? 7살. 7살. 좀 있으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네요. 겁나 말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그런 층에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섞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먼저 요즘 그 기업에서 이제 그 공채가 점점 없어지고 수시 채용하고 네. 이번에는 포스코하고 삼성만 공채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수시 채용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수시 채용식으로 하면 면접 같은 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윌은 만약에 이제 면접이 앞둔 뭐 예를 들면 대학교 4학년이든 취업 준비생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면 어떤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수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곧 즉시 전력감? 그걸 그렇죠. 선호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입으로서는 그 필드에 대해서 관심이 예전보다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기본 성향만 이렇게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얘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췄느냐는 좀 더 볼 것 같아서 그러면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직무에 관련된 뭐 파트타임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거를 자소서에서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그렇고 내가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충분하고 기본적인 역량을 가졌다는 거를 어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요즘은 다 경험을 너무
높게 치기 때문에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마케팅 쪽에 지원하려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뭐 어떤 경험들을 좀 쌓으면 좋을까요? 마케팅은 그 마케팅과 이제 그냥 딱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케팅과 영업 관리의 차이점은 영업 관리는 이제 현장 판매를 하는 거고 마케팅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구성하고 그 전략 구성된 거를 영업 관리한테 넘기잖아요. 그렇죠.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치적인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시장 분석적인 초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를 했다고 해서 내가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해서 판매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판매를 하기 전에 어떠한 니즈층을 발견을 하고 어떤 소비자 욕구에 대한 그 타겟팅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로서 그게 나와야지. 네. 그래서 마케팅은 좀 더 그런 계산적인 능력, 전략적인 측면, 시장 조사 능력 그런 거를 좀 더 강조하면 좋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조카가 7살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6살, 7살, 8살 이런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면 좀 좋을까요? 제 조카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애 성향이 약간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지금부터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고 이런 거 계속 시도해봐야 되는데 자기가 잘하고 만들기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해서 그 유치원에 가면 또 영어 조금 배우잖아요. 산수 이런 거 배우는데 못한다고 안 해. 싫어해. 그래서 저도 뭐 얘를 어떻게 해서 이제 제가 조카를 되게 볼 시간이 많거든요. 그 볼 때 이게 공부를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면 영어라는 만화 영화 중에 이런 거 저런 걸 틀어주면서 얘가 관심을 보이거나 좋아할 만한 게 어떤 건지를 좀 일단 찾아보면 어떨까요? 성질내. 그래요? 성질.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 어떤 걸 걔는 좋아해요? 괴물 나오는 거, 합체하는 거, 공룡.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영어로 설명해 주는 걸 보면 영어로 있는 것도 봐요. 근데 조금밖에 안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막 이상한 거 봐가지고. 그럼 어찌됐든 일단은 영어에 노출시켜서 영어의 그 리듬감에 좀 익숙해지도록 하는 부분이 맞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거 유튜브 그것 때문에 영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에이미 포디 그거를 조카 왔을 때 계속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또 영어를 찾아. 겁나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솔선수범을 먼저 하게 되면 그 영어를 관심을 갖는 게 그거를 틀어놓고 너 이거 봐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부모님이 영어 공부를 하면 애들도 그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게 놀지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철학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다. 근데 혹시 여동생 남편은 어떤 아이를 키우면서 본인만의 철학을 세운 게 있나요? 아니면 혹시 어떻게 느껴요?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유치원 가고 막 이러다 그러면 근데 미리 특히 여동생이니까 한번 아이를 키울 때 얘가 이제 장래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떨지 뭔가 너희들 부부가 바쁘지만 그래도 주말 같은 때든지 하여튼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최대한 많이 나누면서 얘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교육의 철학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 역으로 만약에 미리 지금 이제 자녀가 있다고 친다면 위는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싶어요? 교육 철학이요?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다. 그러니까 좀 아이들한테 책 읽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책을 읽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걸 하면서 내가 재미있어 하면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나는 못하면서 너는 해 이것보다는 같이 하는 거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조카는 그리는 거하고 약간 만드는 거 크레이 만드는 거 진짜 잘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장래 직업을 만약에 그런 거를 커서도 계속 좋아한다 우리 가정을 한다면 어떤 일들을 한번 좀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뭔가 크리에이티브 하면서 왜 안 돼? 참 공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 아 공대. 공대에 가야 돼 공대. 아니면 게임 개발업자 이런 거 하면은 잘하지 컴퓨터도 않을까요? 좋아하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응. 맞아. 근데 또 그게 또 다른 조카는 있는데 그 조카는 지금 몇 학년이지? 초등학교 4학년? 이제 5학년 올라갔는데요. 걔는 게임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쟤는 진짜 게임으로 너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게임으로 성공한다면 예를 들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게임을 개발하는 걸로 성공하는 건가요? 저는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게임을 좋아한다고 그건 당연하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개발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딱 정하기는. 근데 윌은 혹시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기획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중간에 뭐 게임 같은 걸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빠져볼까 혹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프로그래밍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과에서 컴퓨터 배우니까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뭔 소리지?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소스 보는 법이나 그런 걸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그게 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좀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배울 때 좀 더 나는 요 정도까지만 배워야지 라는 그런 마음속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다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약간 그 플랫폼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 만들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만들어 보고 싶은 거를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울트라 러닝이라고 이제 다음번 할 때 제가 이제 그 책을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그러니까 뭔가 요즘은 그 사람도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면 미리 더 공부하고 싶은 컴퓨터의 어떤 분야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틈틈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윌 같은 경우에는? 지금요? 네. 저 영어 공부할래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하면서 그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시간을 잘 매니지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내 생각에는. 근데 하여튼 네. 울트라 러닝 제가 좀 이따가 그 책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세계의 어떤 뛰어난 업적을 만드는 0.1%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건데 제가 한 번 읽고 이제 두 번째 읽고 있는데 책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이 또 자녀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잠깐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근데 이 배경이 이 색깔이 좀 낫나요? 어떤가요? 조금 더 나은 것도 같고 나는 같기는 한데 약간 살짝 올드한 버전. 그런 느낌도 좀 나네요 진짜. 흰색이 더 나은 것도 같고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찍은 거를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밝은 하늘색인 줄 알았는데 살짝 그러니까 밝지는 않아요 색깔이. 조명이 없어서 그런가? 글쎄요 조명 이제 다음에 올 땐 제가 조명도 갖고 올 거고 그 다음에 분홍색도 한번 주문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분홍색이 또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나는 그거 빨간색 개츠인데 짙은 빨강. 짙은 빨강. 좀 별로나요? 아니 그러면 윌이 한번 짙은 빨강을 주문할 수 있으면 한번 주문해줘 보니까 그러니까 윌이 좋아하는 색깔로 한번 하나 주문을 해줘 보세요. 나 일이 들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잠깐 시간이 되면 울트라 러닝 책 한 뭐 5분 정도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거를 좀 이따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잠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Lincoln. This is Will.